안녕하세요, 강한분석입니다. 오늘 NBA는 3경기밖에 없어요. 좀 전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덴버 대 골스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3경기밖에 없지만, 사실 주력 배팅하기에는 조금 빡세기도 해 보여요. 왜냐면은 어쨌든 이건 빅매치고, 이 경기 같은 경우 핸디캡이 좀 크고, 이 경기는 사실 전 승패는 모르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센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. 동부에 이제 강호끼리 만났죠. 참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은데, 브루클린은 드디어 좀 많이 코로나에서 해방된 모습이고, 필라델피아도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돌아왔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벤치가 너무 약했었는데, 조디니 양이 돌아오자마자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, 펄칸 코크마즈 역시도 지난 경기 아툰 괜찮았어요. 여기 이제 쉐이크 밀튼까지 GTD에 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는 필라델피아고,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에리스가 여전히 계속 빠져 있고, 어빈까지도 아직 못 나오지만 거의 이제 듀란트도 복귀했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. 이제 벤치 쪽에 이제 뭐 알드리지나 뭐 이런 선수들까지도 좀 사용 가능하고,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임스 하든의 컨디션이 워낙 좋아요. 다이어트를 왜 해야 하는지, 다이어트 이후에 이제 돌파도 상당히 좋아졌고, 그냥 몸놀림 자체가 한창 좋았을 때 하든의 모습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할 이상, 9할 이상 좀 찾은 모습이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또 득점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하든이기 때문에, 이 경기는 뭐 일단은 브루클린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클렉스턴을 쓰면서 하든과의 이제 콤비네이션을 조금 더 그러니까 수비보다는 사실 공격에 좀 라인업을 무게를 둔 지금 라인업의 패티멜스도 그렇고, 거의 뭐 어느 정도 수비 구색만 갖춰놓고, 디안드레 벤브리 혼자 그냥 빨빨 뛰어다니면서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춰놓고, 사실 거의 뭐 공격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브루클린의 라인업이거든요. 하든이 물론 수비가 안 되는 건 수비가 괜찮은 선수지만, 사실 최근에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쓸 걸로 보이고, 어쨌든 듀란트 있고 패티밀스도 사실 거의 뭐 수비는 잘 안 되는 선수,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. 클렉스턴 역시도 뭐 키만 컸지 이제 완전히 이제 삐쩍 말랐기 때문에, 사실 엔비드를 막는 데에서는 지금 브루클린이 엔비드를 막을 수는 없어 보여요,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엔비드한테 줄 점수는 제가 볼 때 주면서, 뭐 하든의 컨디션이나 뭐 밀스 아니면 뭐 듀란트 아니면 간간히 이제 벤블이나 클렉스턴을 활용하면서 뭐 공격을 할 텐데, 제 생각엔 일단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. 근데 이게 기준점이 해외는 222.5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. 기준점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. 하지만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바를 저는 일단은 보고요.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브루클린 쪽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. 사실 하든이 조금 별로였을 때 당시 이 라인업으로 붙었어도 브루클린의 승쪽을 봤을 것 같은데, 지금은 하든이 워낙 좋기도 하고, 그나마 변수라면 이제 KD 케빈 듀란트가 복귀 후 첫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것이냐 라는 게 좀 문제인데, 그래도 KD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활약해 줄 걸로 보이고, 일단은 뭐 하든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더 생각을 합니다. 핸디캡 같은 경우도 역시나 브루클린 마인 쪽, 핸디캡이 뭐 4.5나 아니면 해외는 좀 5.5라서 몇 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브루클린 마인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뭐 필라델피아는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엔비드도 그렇고 팀 전체적으로 3점 야투는 괜찮아요. 물론 지난 경기 토론토에 이제 프론트 코트진에 고전하면서 2점 야투는 엄청 안 좋았지만 3점이 꽤 괜찮았거든요. 근데 오늘 경기는 브루클린이 사실 골 밑에서 엔비드를 막을 선수가 없고, 인사이드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2점 야투까지도 좀
성공률 자체가 높고 3점은 최근에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오바 선택지가 오바 선택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넘어가고 올랜도 대 미러키, 이 경기도 사실 핸디캡이 너무 높아요. 좀 계속 좀 높은 핸디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, 근데 사실 요것도 이제는 뭐 코렌선이 빠져있고 모반바 이제 GTD에 걸려있던 선수도 빠지고 티렌스 로스도 아웃이 결국에 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는 뭐 프란츠 바그너나 뭐 게리 에리스 뭐 이런 선수들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 사실 중간에 이제 뭐 포르티스나 뭐 쿤보 뭐 거의 미들턴까지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주루 할러데이가 이제 공격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고전한 듯 했지만 야투감을 끌어올렸고 그 야투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주루는 야투 기복이 이렇게 기본적인 팀 자체에서는 이제 큰 선수인데, 그러니까 얘네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게 계속 많이 던지다 보니까 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득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리 득점 이상을 가볍게 이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, 여기에 이제 미들턴까지도 최근 괜찮고 쿤보야 말할 것도 없고 포르티스도 돌아오자마자 괜찮은 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벤치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그레이슨 알렌 정도만 최근에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이거는 미러키 마인 쪽을 그래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오노마 같은 경우 217.5인데 지금 미러키의 화력이라면 사실 지난 경기 127점을 뽑았잖아요. 올랜도 상대로 마찬가지로. 근데 오늘 경기도 120점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어요.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주루 좋고 미들턴 괜찮고 쿤보는 쿤보고 포르티스나 벤치 쪽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도 이렇게 120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217.5는 오버를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넘어갈게요. 마지막 경기 어려운 매치인데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. 이제 얼마 전에 디니디가 빠졌어요. 결국에는 이제 GTD도 안 걸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, 어쨌든 디니디가 빠졌고 뭐 베레탄스도 빠졌고 지금 브래들리 빌 정도가 이제 GTD에 걸려 있는데 조금은 쉽지 않은 매치예요. 왜냐면은 뭐 워싱턴도 디니디 빠지고 뭐 베레탄스가 사실 뭐 터질 때 빼고는 있으나 마나한 뭐 그런 선수인데,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지금 잘해달라니 결국 아웃이 됐고 뭐 스테디 오스만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좀 팀 리딩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. 가드진에서 뭐 아이작 오코로 같은 경우도 사실 괜찮은 자원인데, 데레스 갈란드가 있었을 때 사실 이 선수의 활약도나 뭐 그런 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, 뭐 지난 경기 루비오까지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뭐 디니드 빠지고 했다고 클블 쪽을 쉽게 볼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, 그렇다고 몬트레즈 헤롤도 없고 뭐 에런 할러데이 뭐 네토나 뭐 벤치 쪽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워싱턴을 믿기도 조금은 어려워요,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겨도 이상하진 않은데 한쪽을 베팅하기에는 좀 그 이유나 뭐 그런 걸 좀 찾기 힘들다. 좀 동전 던지기 느낌이라고 제가 볼 땐 보이는데, 굳이 따지면 좀 워싱턴 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일단 패스를 하고요.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아 보입니다. 214.5인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 프로토는, 해외 같은 경우 210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10.5 내지 209.5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, 기준점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면 좀 언더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땐 나아 보입니다. 어쨌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벤치 쪽에서의 뭐 아브디아나 뭐 이런 괜찮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몬트레즈 헤럴이 있을 때보다는 좀 부족한 모습이 분명하고요.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게포드가 활약하기 조금 빡세 보이고, 결국에는 뭐 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의 야투감에 의존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클리블랜드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이 빅맨들을 바탕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도
110점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빡세 보이고요. 클리블랜드 역시도 지난 경기는 사실 루비오가 그래도 공격을 좀 많이 이끌어 줬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뭐 역전패를 했는데 뉴올리언스 상대로 오늘 같은 경우 루비오까지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공격이 엄청 뻑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클리블랜드 역시도 사이즈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클리블랜드 쪽이 낫다 보니까 그 사이즈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좀 공격을 할 텐데 아무래도 좀 뻑뻑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언더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골스 경기가 취소되면서 3경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